여러분, 글로벌 1위 간편결제 기업 페이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활성 계좌 수만 약 4억 개에 달합니다. 4억 개면 미국 인구가 3.3억 명인데 미국 인구보다도 많은 활성 계좌 수를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기업이고 계속해서 잘 성장하고 있는 기업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보시는 자료가 페이팔 그리고 다른 전통 금융결제 회사들의 시가총액 순위 변화를 나타낸 건데요. 보시면 코로나 터지기 직전, 그러니까 2020년 초 기준으로 JP모건, 비자 이런 전통 은행, 결제 대표 기업들이 시가총액 8, 9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당시만 해도 페이팔이 66등, 시가총액 그러니까 기업 규모 차이도 3배 넘게 차이가 났었는데요. 오른쪽 그러니까 현재를 보시면 JP모건과 비자의 시가총액 순위는 거의 그대로인데 페이팔이 순위가 급상승한 걸 알 수 있고요. 그만큼 이 시가총액 그러니까 기업의 규모도 엄청나게 커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JP모건, 비자와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게 느껴지시죠? 3배는커녕 지금 2배 미만으로 격차를 완전히 좁히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역시 간편결제 시장 급성장 중이구나, 또 시장에서 그걸 높게 평가하고 있고 주목하고 있구나, 이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런 트렌드가 또 한국에서는 더 가파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이 IT 강국이라서 그런 건지 여기 보시면 미국은 전통 앱보다 핀테크 앱을 쓰는 비중이 2배 정도 높은 걸 알 수 있는데 여기 한국은 전통 은행 앱 대비 핀테크 앱을 쓰는 비중이 무려 8.9배나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압도적인 차이네요. 이 기사도 인상 깊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에 올라타려는 인력들이 많아지겠죠. 예전에는 이렇게 희망퇴직이라는 단어는 뭔가 은퇴를 앞두신 50대, 60대 정도를 생각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렇게 3040 직원들이 먼저 손들고 퇴직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한 살이라도 빨리 옮겨가려고 하는 거겠죠. 특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직원 수도 급증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만 35세 이하 직원이 무려 약 45%, 와 거의 절반에 달합니다. 정말 젊은 조직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역시 이 IT 기술력 기반으로 성장한 소위 테크핀 기업이다 보니까 확실히 성장은 물론이고 이 확장성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페이팔 같은 경우에도 간편결제로 이용하는 계좌를 4억 개까지 늘리니까 그걸 기반으로 암호화폐로도 확장하고 또 최근에는 주식거래 서비스까지 확장을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역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소위 슈퍼 플랫폼은 확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이런 점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몸값을 높게 쳐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카카오페이도 결국 핵심은 압도적인 이용자 수가 아닐까 하는데요. 국내 3,600만 명 이상의 누적 가입자 수를 확보해 놓은 상황이니까 역시 여러 분야로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벌써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카카오페이가 한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 최초로 보험업까지 진출을 했고 기존의 간편 결제 외에도 대출이나 각종 금융 서비스들을 카카오페이 자체 또는 자회사 통해서 매출원을 다각화하려는 모습입니다. 사실 증권사가 15년 동안 쌓아놓은 계좌가 약 400만 개라고 하는데 이 카카오페이 자회사죠. 카카오페이 증권은 그걸 이제 1년 만에 달성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기존 이용자를 통한 확장, 성장이 확실히 유리하긴 한 것 같습니다. 속도가 엄청난 것 같고요. 마침 미국에도 로빈후드라고 하는 소위 MZ세대를 위한 주식투자 대표 거래 앱이 있는데 여기도 비슷한 상황이죠. 게임 같은 주식투자라고 해서 엄청난 몸값을 받고 이런 폭발적인 이용자 성장을 바탕으로 상장을 해 있는 상황이고 시가총액이 약 40조 원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엄청난 몸값을 받고 있는 거죠. 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를 포함한 MZ세대들에게 상대적으로 친근하게 잘 다가가고 있는 이 카카오페이 증권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카카오페이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플랫폼 기반으로 이용자들에게 쉽게 접근하고 또 편리함을 주는 것만큼 다시 이용자를 모으는데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고객들 편리함 느끼고 모여들면 또 다른데 쉽게 가기는 또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카카오페이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살펴보니까 인상 깊은 부분 2가지가 있더라고요. 잠재력 2가지. 그 중에서 첫 번째 무형자산이라고 해볼 수 있겠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무래도 향후에 소비 주축이 될 또 이미 소비 시장에서 막강한 파워를 내뿜고 있는 MZ세대에게 선호도 1위를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브랜드 평판 1위, 인지도 1위 등 이런 부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이미 유리한 입지에 서 있다고 보여지고요.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 강력한 건 국내 3,600만 이상이라는 압도적인 누적 가입자 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재무제표에 찍히지 않은 숫자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는 하나의 대표적인 이 무형자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카카오페이 잠재력 2번째가 적자 폭이 줄면서 올해는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건데요. 테슬라 사례가 대표적이지만 적자 폭이 줄면서 흑자로 전환할 때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쓰는 돈이 상대적으로 많다가 이제 돈을 본격적으로 벌게 되는 시점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플랫폼 내 거래 금액이 2017년 3.8조, 2020년 67조, 2021년 이제 올해 100조 넘게 예상되고 있어서 성장 속도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거래 금액이 이렇고 이제 또 결제나 송금, 금융거래 건수만 2020년 기준으로 무려 16억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잠재력, 성장성 보고 기업 가치가 이제 12조에서 18조 사이에 달한다는 분석이나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분석하고 따져본 뒤에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에 이미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쉽게 생각해보자면 역시 카카오뱅크는 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돈 버는 것 수익의 75%가 이자에서 나오니까 기존 은행과 사실상 거의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의 자회사인 카카오페이 증권, KP 보험 서비스 등등의 이런 자회사들과 함께 간편결제 이외에도 대출 광고, 비교 서비스 및 투자, 보험에 대한 플랫폼 서비스 등 이제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일종의 테크핀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무리 유망해 보여도 리스크는 꼭 체크를 해야겠죠. 앞서 강조한 것처럼 현재 간편결제 시장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팔, 스퀘어뿐만 아니라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다양한 핀테크, 테크핀 기업들이 역시 비싼 몸값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도 미래 가치를 꽤 앞당겨서 평가받고 있는 부분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꼭 알고 투자를 해야겠죠. 아무래도 이런 비싼 몸값을 받는 데는 글로벌 확장 부분도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일본, 마카오에서는 사용이 가능하고요. 중국, 홍콩, 인도, 태국, 필리핀, 미국, 영국 등 순차적으로 이제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제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로 확장을 해나가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까지 미래 전망까지 포함을 시켜서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도 확장성, 특히 글로벌 확장을 잘 해서 이제 이용자 수를 팍팍팍 잘 늘리는지 이 점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에 네이버도 웹툰 그리고 메타버스 기반으로 해외 확장 성공적으로 한다는 평가 받으니까 기업 가치도 확 높아지고 실제로 저도 한번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페이도 이런 점에서 매우 기대가 되고 한번 잘 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